예, 안녕하십니까. 제23회 2021년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 무대예술 전문 자격증 음향 상급 문제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상태가 많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받고 여러 가지 아침부터 계속 저도 풀어보고 방법을 알아보고 했는데 일단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답풀이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아직 가안이에요. 아직 확정 정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안을 가지고 푸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제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시험에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 속에서 왜 이걸 정답이라고 했는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의견이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되건 그 무대해설 전문 협회에서 만든 정답을 일단 우선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예, 무대해설 전문 협회의 이제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걸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험이 끝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제 그 의견들을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월요일 날 이게 가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화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 월요일 날 계속 기다리면서 여러 커뮤니티를 봤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처음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원래 시험은 다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에 각오를 하고 저도 문제를 풀어봤는데 먼저 총평을 제 입장에서 하자면은 어려웠습니다. 예,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기준이 뭐냐면 음향 상급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는 보통 이제 이게 예전에는 무대예술 전문인 이제 2급이 이제 요거고 이제 1급이 보통 이 책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얼마 3급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책에 없는 내용이 이번에 꽤 많이 생겼어요. 이게 문제들도 약간 그 해에 약간 흐름이 있어가지고 좀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어려운 걸 둘째치고 책에 없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무대음향 2 내에서도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책에 없는 내용, 그러니까 무대 이 표준 교재로 공부했을 때 없는 내용이 있다면 사실은 여기서는 약간 좀 추후에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것도 있고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15년 됐거든요. 15년 됐는데 사실 기술의 발전도 있고 사실 뭐 새로운 기술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낼 거라면 저는 이제 좀 희망하기를 사실 이제 책 개정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그래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것 좋다. 이 내용을 정말 무대면 상급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사실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육용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왜냐면 책에 없는 내용, 책에서 알 수 없는 내용, 저도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아니면 딴 사람들의 약간 글들을 많이 봐서 답을 찾아가야 했던 것들을 볼 때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교재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사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무조건 책에 있는 걸 다 낸다라는 거가 정답은 아닐 수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들이 좀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뭐랄까
음향을 약간 전자공학적으로 공부를 했어야지 알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진짜 진짜 이거를 음향을 진짜 파야지 알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좀 3급에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물론 뭐 난이도를 좀 높여가지고 좀 합격률이 너무 많아서 뭐 합격자가 많아서 난이도를 높이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약간 좀 기존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점에 따라 틀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이 저보다 스승님 선배님들이시고 저보다 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문제 풀이를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뭐 막 꿰뚫고 해가지고 막 정답은 이거예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처음에는 이제 저희 동아리 애들한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풀어서 좀 설명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보다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에 대한 약간 좀 고민이 좀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접어놓고 지금부터 문제풀이를 하는데 어, 일단은 그 정답이 왜 이렇게 정답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게 그 원래 선풍기 지금 그 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선풍기를 트니까 이제 소음이 약간 발생이 돼서 선풍기를 끄고 하니까 좀 약간 더워서 땀이 좀 날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더워요 방이.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전공 문제 1번이죠. 여기 1번 문제에서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가끔 가다가 전혀 엉뚱한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을 거다. 그렇다면 그거는 정답과는 좀 멀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크로스토크라는 게 처음 나왔죠. 뭐 물론 이제 있는 단어예요. 있는 단어인데 저도 사실은 못 들어봤던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크로스토크라는 거는 이제 채널 같은 게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하나의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약간 간섭이 생겨가지고 소리에 영향을 주는 거, 예, 그게 이제 크로스토크라고 합니다. 어쨌건 음향 시스템에서 좋은 음질을 재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상요구 당연히 없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크로스토크가 적어야죠. 간섭이 적어야지 좋은 음질을 할 수가 있겠죠. 주파수 대역이 넓어야지. 사람의 가정 주파수가 20에서 20kH인데 어쨌건 주파수 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그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작다. 이건 제가 시험 전에 어떤 친구한테도 설명했던 건데 어쨌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크기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작기 때문에 좋은 음향이나 음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좋은 음질을 재생하기 위한 조건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건 좀 약간 쉽게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만 1번 이렇게 나중에 이제 찾기 쉽게요. 일단 2번 2번 문제로 갔을 때 다음 악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이 악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이 악기의 이름은 양금입니다. 양금이고요. 원래는 서양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바로 딱 다음 나오죠. 서양에서 들어온 악기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1번 정 맞는 얘기죠. 거리가 먼 것이니까 서양에서 온 악기고요. 이거는 앞에 이제 그 보시면 이제 대나무 같은 걸로 이제 연주하는 거 보면은 띠링띠링 하면서 이제 막 이걸 톡톡톡 쳐가지고 이제 연주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서양에서 전해된 악기다 맞는 얘기고요. 대나무로 쳐서 연주한다 맞고요. 사실 모든 악기는 온도나 습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3번은 거의 모든 악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농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할 수가 없어요. 독주를 하기 힘들고 병주는 가능 같이 할 수 있는 병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거리가 먼 곳으로 따진다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딱 봐도 이제 2번, 3번 정확한 거였고 이게 양금이란 걸 알았으면은 이제 1번도 정확한 거였고 4번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3번이고요. 국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 사실 이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예. 4번에 궁중과 상류 양반 계층이 즐기던 음악은 정악이라고 합니다. 풍류는 약간 이런 거예요. 풍류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다시 보면서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음악 하는 거, 연주하고 노는 거 이런 전체적인 음악 연주라는 거를 통틀어서 풍류라고 합니다. 우리 풍류를 즐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풍류인데 풍류는 약간 좀 포괄적인 의미고요. 예, 4번에서 양반계층과 궁중에서 하는 것은 이제 정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검은고, 그러니까 이게 대풍류 해가지고 이제 큰 대자가 아니라 대나무 대풍류이기 때문에 그 대풍류는 이제 피리 같은 거, 예, 죠 피리나 이런 것들이 대풍류고 이제 줄풍류가 이제 가야금 줄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 바뀌었습니다. 검은고 같은 것이 되는 것이 이제 줄풍류고 향피리 같은 것이 중심이 되는 게 대풍류였다는 거죠. 이거 두 개 바뀌었기 때문에 3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다음 용어 중 음악의 빠르기를 연주자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예,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1번은 템포 프리머, 본디 빠르기로 원래 정해졌던 빠르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무대음향 3에 보면은 이제 요 템포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예, 템포 루바토 같은 경우는 점점 느리게 하다가 빨리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주자 마음대로 느리게랑 빠르게를 의미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피아 체레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얘기죠. 마음대로 하는 거고 야드 리바툰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연주자가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1번 본디 빠르기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연주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예, 5번 같은 경우 예. 수평 지향 각도가 60도인 스피커 두 개를 배치할 때 객석의 집적음으로 가장 고르게 분포되는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거는 이제 스피커 세팅하거나 이제 디자인할 때 사실 가장 보편적으로 씁니다. 요즘 뭐 전문 장비들이 있어,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스피커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이제 그 공간 3D 해가지고 이제 캐드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잡은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돌리면은 스피커 음압이 어떻게, 그러니까 색깔별로 해가지고 음압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가상 시뮬레이터를 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한 걸 할 때 쓰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음향을 하다 보면은 대충 스피커를 이렇게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예,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서 예, 뭐 무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스피커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빨간색. 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예. 스피커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객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각도가 60도예요. 60도는 사실은 스피커 중에서는 작아요. 사실 이렇게 공간을 쓰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새로 세팅을 한다 그러면 저기 60도 각도의 스피커는 잘 안 씁니다. 너무 이제 간격이 좁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공간이 길거나 그러면 쓸 수도 있겠지만 60도 각도를 만약에 이렇게 정 가운데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리가 어디 볼까?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대충 이 정도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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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소리가 잘 안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했어요. 문제 사실 이제 문제를 볼 때 제가 이번에 문제 특징이 약간 문제 내에서 약간 문제들 많이 꼬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객석의 직접 음이 가장 고르게 분포해요. 직접 음입니다. 이걸 사이드로 하게 되면 객석으로 소리는 전달될 수가 있긴 한데 그건 반사음이기 때문에 직접 음이에요. 보통 사실은 세팅을 한다면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더 한다면 여기서 센터 스피커를 하죠. 예. 여기다가 이제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하나 딱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스피커 소리로 보통 이렇게 보강을 하죠. 예. 보통 이게 이제 만약에 세팅을 한다면은 보통 이런 방법을 쓰거나 여기 앞에 이제 그 스피커를 놓거나 아니면 발코니에 놓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 스피커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보기에 있는 것처럼 약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약간 이런 식으로. 각도가 너무 높은가요? 큰가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이 공간에서 소리가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가 60도 좁을 때는 안쪽으로 살짝 모읍니다.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스피커를 사실 정 가운데 놓기보다는 약간 가운데로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더 부족할 때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센터 스피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기 사실 여기가 VIP석이 될 수도 있긴 하기 때문에 이쪽을 또 보강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스피커를 둬가지고 보강을 하는 방식 여러 가지 이 방식을 써가지고 객석 전체의 소리를 골고루 그 내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이제 1번이죠. 디귿이랑 리을은 전혀 이제 너무 과하고요. 리을은 너무 과하고 디귿도 아니고 사실 기역과 니은인데 이제 이건 문제랑 상관없이 저라면은 이제 니은에서 살짝만 안쪽으로 놓고 거기서 이제 센터 스피커를 다는 거를 추천하겠어요. 사실 기억도 사실은 좀 많이 과하게 들어왔어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문제니까 저 같으면은 살짝 니은에서 살짝 각도를 줄이고 가운데 센터를 주는 거를 가장 이상적으로 좀 생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개인적으로는 사견으로는 근데 어쨌건 정답은 1번입니다. 6번의 내용은 이제 예, 6번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소리를 냈더니 과입력으로 붉은 LED가 점등됐다. 한마디로 클리핑이 됐다는 얘기죠. 예. 이때 생긴 현상과 가장 가까운 것은 사실은 요거를 이야기했을 때 이제 클리핑이 생기고 소리가 깨지는 거죠. 고음대가 깨지고 디스토션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 고음보다는 이제 그 소리가 일단 깨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토크 그 채널 간 간섭되는 것들은 약간 관련이 없고 주파수가 바뀌거나 혼변조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변조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에요. 그 이제 특히 이제 고주파 쪽 고음 쪽에 있는 소리가 깨지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고주파 왜곡보다는 디스토션, 클리핑 이런 쪽이 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건데 보기 4개 중에서 고르라면 사실 이게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가장 가까운 것이니까 사실 저는 4번보다는 좀 더 그 가까운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보기 중에서는 사실 4번이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고주파 왜곡의 특징 자체가
그 소리를 증폭했기 때문에 그 증폭했던 배음으로 생기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긴 하죠. 그래서 어쨌건 고조파 왜곡 자체가 소리를 증폭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에 대한 증상이기 때문에 6번에 가장 가까운 현상은 고조파 왜곡입니다. 예.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제 예상으로는 이지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약간 좀 이게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뭐라고는 제가 설명을 하기 좀 그렇고, 이거는 제 연락처인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넘어가는데, 문제에 약간의 좀 내다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 이거는 이제 뭐 찾으신 분들은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문제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쨌건 약간 7번 문제는 약간 좀 약간의 문제 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약간 드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제 정답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1.7m의 파장의 길이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먼저 이 이제 파형 같은 경우에 톱니 파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파형에 대한 이제 1.7m에 대한 것이 화살표 했을 때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15도에서 1.7m의 파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유튜버에서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미터를 헤르츠로 바꾸는 게 분명히 나올 거다.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문제 거기에 이제 그게 있죠. 어찌됐건 미터를 구하거나 헤르츠를 구하거나, 이 미터에 해당되는 헤르츠는 몇 헤르츠냐, 요거에 대한 뭐 속도는 몇이냐, 이거 분명히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환 방법은 무조건 알라고 했습니다. 일단 먼저 소리의 속도를 구하는 방식에서 여기서는 상원 15도라고 했습니다. 소리 구하는 공식은 그거 올라갈까? 너무 그거다. 331.5 플러스 0.6t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온도가 T가 15도라고 했기 때문에 6 곱하기 15는 9죠. 9기 때문에 플러스 하면 약 340.5. 예. 현재 이 상태입니다. 근데 약 34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구하는 공식 빠르게 하려면 뭐냐? 센치로 계산을 했을 때 340에서 센치로 계산을 해야 되기, 메타니까 340 메타니까 여기다 100을 더 더해가지고 간시 100, 1000, 34,000을 무조건 나눠라. 이렇게 하면 계산하기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1.7 메타기 때문에 1.7도 센치로 계산하면 170이 되겠죠? 170cm죠? 예. 나누면 2, 34죠? 200.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 파형의 기본적인 길이는 200Hz예요. 200Hz. 여기 달아서 두건 200Hz의 절반은 400Hz입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200Hz의 그 파장의 길이의 절반은 400Hz예요. 여기서 이제 그 이 파형에서 지금 여기서 그림 2에서 나왔던 거는 나중에 이제 책 그 페이지 50페이지 보면 이제 파형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 dB로 계산했을 때예요. dB로 계산했을 때가 이렇게 6dB 마이너스 9.5dB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를 파장의 길이로 하게 되면은 1번이 0, 그리고 2번이 2분의 1 파장, 그리고 3번이 3분의 1 파장, 4번이 4분의 1 파장이 됩니다. 이걸 파장 개념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1번이 200Hz라고 했을 때 2번이 400Hz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이 600Hz가 되겠죠? 600Hz가 되고 4번이 800Hz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니까 기본 200Hz의 길이에서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7 나누기 4 그러면 여기 나오는 1.2네요. 1.2 1.2니까 120 120이 되겠죠? 나누고 이 개념으로 가면 안 될 거예요. 예. 어쨌든 dB니까 4분의 1이니까 그 200에서 그 2배가 이제 2분의 1이 400 거기서 다시 4분의 1이 800 4를 곱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순간 잘못한 거예요. 예. 이렇게 가면 안 됐었어요. 예. 그래서 그 4분의 1 파장이니까 이 길이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 80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800Hz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7번에 이제 정답이 3번인 이유가 이렇게 된다. 200Hz의 4분의 1 파장이니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쨌건 7번은 그렇게 되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소리의 굴절 제가 소리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소리가 굴절할 때 그냥 진짜 공을 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기 중에 공을 차서 공이 어떻게 이렇게 휘는 거 그걸 이제 굴절되는 것들이랑 거의 똑같은 물리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다. 이게 물론 짧은 거리에서는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긴 하지만 긴 거리를 갈 때 그 굴절되는 것들이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제가 이제 영상 중에 그런 거 찍었죠. 그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했을 때 낮과 밤의 온도 차에 따라서 소리가 굴절되는 거, 온도 차이에 따라서 굴절되는 거 맞고요.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아갈 때 이쪽은 공기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요. 이쪽은 낮아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소리가 가더라도 밀도가 높은 쪽은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밀도가 약한 쪽으로 소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밀도 차이에서 소리가 굴절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바람에 의해서 소리의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물론 바람 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가까운 거고요. 파장은 굴절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파장은 파장에 기본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거죠. 2번, 3번, 4번은 같은 파장이었을 때 그 소리가 굴절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파장은 굴절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굴절의 원인과는 차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굴절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굴절을 일으키는 원인과는 파장은 약간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게 됐고요. 시간이
예, 어쨌건 그 말이 길어지니까 좀 빨리 할게요. 9번 같은 경우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말을 잘못한 게 문제 그 보기 보시면 관객이 내는 소음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막 저희끼리 막 그 작은 소리도 잘 들리는데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작은 소리들이 안 들리는 것처럼 최소 가청 한계, 그러니까 가장 작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사람이 잠깐 소곤소곤 내기 시작하면은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잘 못 듣게 되다 보니까 최소 가청 한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좀 더 커야지 잘 들려. 예전에는 뭐 마이너스 30dB, 40dB로 잘 들렸는데 사람이 떠들다 보니까 60dB, 70dB를 해야지 소리가 들릴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 가청 한계가 높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낮추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9번에서 2번이 틀리게 됩니다. 넘어가야 되네. 10번으로 갈게요. 예, 다음의 출력 단자 및 이 단자를 사용하는 신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 출력은 RCA 출력이네요. RCA 출력이고요. 이 RCA 그리고 뭐 그러다면 이제 비전문가용 방식이네. 비전문가용 방식이고 언밸런스고 그리고 LR 두 개가 있고 스테레오네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보기가 있을 때 보기에 그러니까 그림이 있을 때 보기를 찾기 이전에 이제 이 출력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디지털은 아니고요. 아날로그고요. 아날로그, RCA, 그다음에 비전문가용, 그다음에 LR, 서라운드 두 개 출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그 추론을 하고 그다음에 보기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정용 기기에 많이 사용된다. 많이 사용됐죠. 옛날 CD 플레이어나 오디오 전축 보시면은 가정용에 많습니다. 사실은 이 RCA 단자는 물론 공연용 전문가용에도 단자가 있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그 아날로그 콘솔 보시게 되면 뭐 가장 유명한 X32 같은 경우도 한 두세 개밖에 없죠. 몇 개 없죠. 그래서 전문가용 장비에는 잘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용 비전문가용 장비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1번 맞고요. 이 언밸런스 신호 예 맞습니다. 밸런스 아닙니다.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언밸런스 음향 신호를 사용한다 맞고 비전문가용은 마이너스 10dBV 예 전문가용은 플러스 4dBU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비전문가용이기 때문에 표준 운용 레벨이 마이너스 10dBV인 거죠. V 밑으로 0dB 환산했을 때 이거는 그 dBV이기 때문에 이거는 0.553V가 아니라 1V입니다. 이 553V는 검색해서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아니고 예, 그 0dB였을 때 1V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볼트이기 때문에 예, 10번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예, 4번입니다. 예, 11번이요. 이거. RCA랑 언밸런스 오디오 케이블을 제작을 해서 예, TRS랑 연결을 했죠. 예, 연결했을 때 결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 무조건 두 개는 아니에요. 그렇죠? RCA 같은 경우는 팁과 슬레이브만 있고 TRS 같은 경우는 슬레이브, 링, 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번이랑 4번은 아니죠. 왜? 왼쪽에 있는 게 그 팁이랑 슬레이브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링이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사실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정답이 2번밖에 없죠. 여기서는 왜냐면 여기 딱 팁 슬레이브 링을 다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는 건 사실 2번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보기가 2번밖에 없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약간 좀 그 비슷하게 다른 게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납땜을 해보신 분도 아세요. 그 RCA랑 TRS랑 납땜을 해보시면 아니면 XLR이랑 납땜을 하시더라도 보통 슬레이브랑 링이랑 같이 이어요. 같이 이어가지고 연결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팁이랑 그
슬레이브랑 링 하나로 해가지고 언밸런스 신호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납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거의 국룰 같은 거니까 예.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예 이거는 그 드럼 그 튜닝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예. 드럼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럼 피에다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 장력, 텐션 같은 거 측정해가지고 이제 골고루 텐션 장력이 되는지 하고 이제 그 메트로놈 같은 걸로 체크하고 드럼 키로 이제 조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약간 좀 민감한 거긴 한데 드럼 한번 그 튜닝하는 거 보셨으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이얼 같은 거 없다 하더라도 약간 간단하게 튜닝하게 되면은 평평하게 이제 눌러가지고 조금 이게 그 드럼 킥이 있으면 한번 튜닝하는 거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게 돌리는 게 되게 여러 개가 그 평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골고루 조금씩 조여가요. 눌러가면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튜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걸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2번의 정답은 예, 이거 타악기 주로 이제 드럼 같은 거죠. 타악기 튜닝을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예. 예. 요즘 들어서 이제 디지털 오디오 전송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도 사실은 네,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을 어쨌건 저도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어쨌건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EBU는 전문가용 방식 플러스 4dBu 예 그리고 그 3번 같은 거 ADAT라고 하기도 하고 옵티컬이라고도 하죠. 광단자 이거는 이제 SPDIF면서 최대 8채널까지 전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단테는 인터넷이죠. RJ45 단자로 해가지고 디지털 전송 방식 해서 134번은 맞는데 예, 2번 시프트 같은 경우 뭐냐면은 비디오랑 오디오를 맞추는 거예요. 예, 시프트는 이제 비디오랑 오디오랑 타임 코드를 맞추는 개념의 이제 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 전송 포맷에는 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비디오랑 오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시프트 같은 경우는 그 무대음향 그 3권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예. 예, 13번 그렇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14번. 이게 하나의 음원이 있을 때 마이크를 두 개를 놓는 경우에서 특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마이크가 사실은 그 보통 두 개를 쓰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크 딱 두 개를 둔 이유가 사람을 안 가리려고 이렇게 보통 두 개를 잘 쓰세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마이크가 사실 사람 마이크, 강대쌍용 마이크는 한 개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두 개가 생기게 되면은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위상차가 생기거든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어쨌건 파형에 의해서 위상차가 생기기 때문에 소리에 왜곡이 생기는 거죠. 물론 뭐 음향 장비가 사실 좋아서 요즘은 사실 두 개 한다 치더라도 약간 위상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티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오히려 소리가 잘 전달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사실은 뭐 쓰시기는 하는데 좀 음향적으로 이상적인 것은 소리 음원이 한 개라면은 한 개를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의 음원에 마이크 두 개를 쓰면은 이제 이게 스테레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혹시 이거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게 칵테일 파티 효과에도 약간 영향이 돼요. 어떤 거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 모노로 녹음할 때랑 스테레오 녹음할 때랑 틀려요. 그러니까 모노로 녹음하게 되면 이 마이크랑 음원들이랑의 거리가 무조건 동일하기 때문에 방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자체 마이크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는데 마이크를 한 개를 쓰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건 이렇게 얘기하건 이렇게 얘기하건 거리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의 방향을 알 수가 없거든요. 모노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음원에 마이크가 두 개가 생기면은
이 사람이 움직이건 아니면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마이크를 어찌됐건 그 한 음원에서 두 개의 마이크를 받다 보니까 시간차가 생겨가지고 각 악기마다 약간 방향이나 이런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소리가 좀 잘 구별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나중에 똑같이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게 칵테일 파티 효과에도 약간 이 비슷한 문제가 칵테일 파티랑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뭐랄까 스테레오 녹음이랑도 약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관련된 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추기도 하지만 이 이후에 이제 내년 시험 문제를 볼 때 요 한 음원에 두 개의 마이크를 쓰는 것들이 또 어떤 다른 그 효과나 현상들과 영향이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 예, 1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1번 다이나믹 마이크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헤드를 잡지 말라는 게 뭐냐면 헤드를 잡으면은 이 상쇄되는 소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단일지향성이 아니라 무지향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소리도 이제 일단 상쇄되는 게 없어지니까 상쇄되는 부분이 없어지니까 소리가 일단 커지긴 커지는데 하울링이 나기 쉽다. 왜냐면은 모니터 소리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울링 나기가 쉬워서 뭐 그 헤드를 잡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쇄되기 때문에 그 15번 같은 경우에 이 그림이 나온다면 가장 이 특징과 가까운 마이크는 단일지향성 마이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6번은 제가 옛날에 영상을 찍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의 차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가 좀 틀립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크게 동축 케이블의 그 옴수는 50옴 아예 동축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50옴, 75옴, 110옴이 나오는데 50옴은 그 보통 거의 안테나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5은 안테나 케이블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임피던스는 서로 맞아야지 사실 손실이 별로 없고 손실도 없고 그 음색의 이제 변화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 이 임피던스 매칭은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건 55이라고 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가끔 이제 그 동축 케이블 보면은 동축 케이블 그냥 동축 케이블 옛날에는 동축 케이블 하면 무조건 그 영상 전송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창고에 이제 동축 케이블 있으면 그걸로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동축 케이블로 이제 영상 케이블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많았었어. 옛날에 잘 모르는 친구들은. 예. 지금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5은 보통 안테나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안테나로 사용할 때 그 단자들이 있어요. 그 BNC 단자를 쓰긴 하는데 그 BNC 단자도 이 그 케이블의 옴수랑 맞추는 게 좋다라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55는 안테나 단자로 많이 쓰면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안테나 단자로 쓰는데 이 안테나의 성능을 위해서 거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을수록 좋고 보통 안테나 케이블을 A, B 두 개를 쓰는데 어쨌건 두 개의 케이블의 길이가 같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좀 가깝고 B가 좀 멀어서 A는 5m만 쓰고 그 B는 30m를 썼다 라고 하면 두 개의 케이블의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두 개의 임피던스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짧더라도 여기 5m하고 30m면 이쪽에 케이블이 남아서 말아 돈다 치더라도 이쪽도 30m 저쪽도 30m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50옴은 안테나 케이블로 많이 쓰고요. 75옴은 영상 케이블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 동축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케이블은
115을 쓴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 16번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선 마이크 안테나의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5mm며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 이게 가장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7번 이거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CD 같은 경우에 이제 소스가 L이 들어오고 R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스테레오 녹음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스테레오 얘기를 할 때 이제 정가운데 이어폰을 끼고 있다고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의 목소리는 정 가운데서 들립니다. 딱 눈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목소리는 정 가운데서 들리고 악기 소리들은 약간 이제 공간감이 생겨가지고 왼쪽 오른쪽 따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이어폰 들어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소리가 틀립니다. 악기 소리가 틀려요. 그래서 근데 보컬 소리는 가운데 들려요. 왜냐면은 보컬 소리처럼 정 가운데서 들어야 되는 소리, 드럼의 킥 같은 경우는 보통 왼쪽 오른쪽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소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소리는 가운데서 들리고 약간 다른 악기 예를 들어서 신디 같은 경우는 왼쪽 일렉 같은 경우 오른쪽 이렇게 따로 들려가지고 가만히 이제 소리를 듣다 보면은 목소리는 가운데 있는데 악기들이 약간 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 공간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서라운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LR을 쓰는데 여기에서 그 킥드럼과 보컬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위상 반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위상 반전이 생겼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악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악기 소리는 위상 반전이 되더라도 영향을 못 받기 때문에 잘 들리는데 보컬 소리는 똑같은 소리 중에서 한 소리가 위상 반전이 되면서 그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MR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서 이제 MR 만든다고 그 보이스만 제거하는 건데 이게 바로 위상 반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상 반전이 되면 목소리가 사라진 현상이 생깁니다. 요게 이제 17번의 현상 같은 경우가 현재 위상 반전된 상태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2번이죠. 페이스 리버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두 신호의 위상 반전되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걸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믹싱 콘솔에서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위상 반전되면 자동으로 이제 이걸 수정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관련 깊은 기능은 2번입니다. 이 위상 반전을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거. 이 현상은 위상 반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요. 가장 거리가 먼 거는 이게 48V에서 팬텀 파워. 이거는 이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어떤 방식이 됐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옛날에도 실기 문제도 나왔어요. 실기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 XLR에서 1번 그 쉴드에 있는 케이블을 끊은 다음에 현재 이 케이블의 문제점은 뭐냐? 그 XLR에서 쉴드를 끊게 되면은 팬텀 파워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컨덴서 마이크는 작동이 안 되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작동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인데 이런 거랑 관련돼 가지고 팬텀 파워, XLR 요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8번 정답일 18번 해야겠네. 18번 정답을 맞추건 안 맞추건 따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게 말장난 같은 건데 그 XLR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그 1번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가 돌아오는 거고요. 팬텀 파워를 주는 거는 2번과 3번에 동일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제가 XLR 케이블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따로 좀 길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2번과 3번에는 동일하게 팬텀 파워를 주면서 위상차가 없습니다. 2번과 3번에는 위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에 동일하게 팬텀 파워 48V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보기는 2번과 3번 핀 사이에 직류 48V를 팬텀 파워를 넣는다는데 이게 약간 좀 따지고 보면은 이 사이가 아닌 거죠. 2번과 3번에 동일하게 48V 팬텀 파워를 준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2번과
그 3번 핀 사이에 이제 그 48V 전위차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겁니다. 2번과 3번을 동일하게 줍니다. 예, 19번 이제 주파수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 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파수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 편차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건 뭐냐면 저희 자동차 같은 경우 운전 이건 그 주파수 특성 사양 중 우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희가 차량 같은 거 탔을 때 차량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잖아요.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면서 진동이 없는 게 좋잖아요. 차량을 탔는데 이 차량에 진동이 있으면은 뭐 밟을 때마다 차가 훅훅 가는 거는 이제 출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차량을 딱 시동을 걸었을 때 이게 안정적이게 진동이 없는 게 이게 자동차가 우수하다고 생각하시 그거랑 약간 비교하면은 좀 편하실 거여서 그러니까 스피커도 이제 출력을 하기 전에 스피커가 이제 입력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스피커 볼륨 자체가 계속 왔다 갔다 이 편차가 이제 크면 클수록 스피커가 안정성이 없는 거죠. 입력이 없을 때 주파수가 좀 더 범위가 넓고 편차가 3dB 이내로 굉장히 낮다. 어쨌건 기본적으로 전기가 들어가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면 어쨌건 울림이 생기는 것처럼 스피커도 딱 그 출력하기 전에 기본적인 특성으로 그 출력에 있어서 약간 편차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 스피커의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수한 거는 주파수가 넓으면서 편차가 적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예. 20번. 예, 20번 같은 경우는 예. 저희 공연하다 보면 간단해요. 이거는 그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인터컴 같은 경우에 그 조명 쪽 인터컴이 또 따르고 음향 쪽 인터컴이 따르고 무대 쪽 인터컴이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같이 공용해서 인터컴을 옛날에 할 때는 2개 쓰는 팀들이 있어요. 공연할 때. 왜냐면 전체 공용으로 듣는 소리가 하나가 있고 같은 팀끼리 이제 그 소통하기 위한 인터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연장에서 무조건 한 회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회선이 있어서 그 같이 공유하는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팀끼리 음향이면 음향팀, 조명이면 조명팀끼리 소통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회선 이상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입니다. 예, 좀 빨리 하면 21번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오목한 반사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퍼져야 되잖아요. 퍼져야 되는데 이게 볼록하면은 소리가 와가지고 튕기고 이렇게 와가지고 튕기고 이렇게 와가지고 튕기고 이런 식으로 현상이 되는데 얘는 이제 오목하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오목하게 되면 소리가 가운데로 모이는 현상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모이다 보니까 이제 울림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4번에서 오목한 반사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클래식과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번은 이거는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헷갈리냐? 사실 저희가 이제 일렉 기타 이런 것들을 마이킹을 할 때는 정 가운데다 마이크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약간 국류 같은 약간 정 가운데다 하게 되면 약간 이 스피커 울림 때문에 명료도 있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라는 판단 때문에 살짝 비껴서 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실질적으로 마이킹을 하게 되면 기역이나 아니면 디귿 이 정도쯤에 디귿보다 살짝 오른쪽쯤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오른쪽 중에 마이크 살짝 그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꺾어서 좀 마이킹을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킹 하는 방법은 그런 게 맞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고음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는 마이크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니까 소리가 가장 강하게죠. 그러니까 여기서 명료도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원래 그 마이킹에서는 약간 명료도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문제 자체가 가장 강하게라고 했기 때문에 정 가운데죠. 소리가 이제 그 아까 오목했던 것처럼 소리 가운데로 몰리죠. 예, 아무래도 소리 가운데 몰리기 때문에 이 정 가운데 니은에 있는 소리가 가장 센 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2번의 니은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들으려면은 기역이나 디귿인데요. 그거는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하는 얘기고요.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가장 강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레시홀더 컴프레서 23번 같은 경우는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저희 스터디 했을 때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 그러게요. 이 문제는 몇 번 냈었는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 맞기를 바랍니다. 트레시홀더가 마이너스 20이다. 마이너스 20부터 그 컴퍼가 작동이 되는 거죠. 비율은 5대 1이다 라고 한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소리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존재를 합니다. 그 소리에 있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20 이상이었을 때 5대 1인데 마이너스 10dB의 입력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은 2dB밖에 안 올라가 2dB밖에 안 커졌겠죠. 마이너스 20에서 2dB를 플러스하게 되면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12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8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여기서 메이크업 게인이라는 거는 출력 아웃이에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8에서 소리가 작은 것 같으니까 플러스 3dB를 더한 거죠. 여기 플러스 3dB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3dB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원래 따졌으면 마이너스 18dB로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에 3dB가 더 더하기가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5dB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예, 24번이요. 요 공식에 해당되는 거죠. 기온이 섭씨 0도였을 때 여기에 T가 있는데 0도였을 때는 0 곱하기 0.6, 0 곱하기 0.6이니까 331.5가 되고요. 섭씨가 20도로 변화했다. 그럼 20도만큼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20도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0이었는데 20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20이니까 6 곱하기 20은 12m가 되는 거죠. 초당 12m가 빨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더하게 되면은 343.5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그보다 12m가 빨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인 2번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331.5 플러스 0.6t는 소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25번 요거 틀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25번 같은 경우가 약간 문제를 꼬아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칭 임피던스 주파수가 8ohm인데 8ohm의 스피커를 병렬 연결했어요. 일단 병렬 연결했다면은 8ohm은 일단 4ohm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4ohm입니다. 그리고 한 채널의 앰프에 연결했는데 스피커당 200W의 출력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때 앰프의 출력 단자 사이의 전압은 몇 dB인가? 요거예요. 요거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일단 스피커당 200 같은데 스피커가 몇 개죠? 2개죠? 2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력은 400W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0W가 2개니까. 이때 이제 전압 구하는 공식은 뭐냐? 구하는 공식은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죠. I죠. I입니다. P는 2 곱하기 I예요. 근데 전력은 나왔죠? 400W죠?
타블렛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400W는 저희가 전압을 몰라요. E 곱하기 I인데 I는 뭐냐?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렇죠? I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dB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그냥 2배면 전력이 2배면은 플러스 3dB인데 전압이 2배면은 플러스 6dB가 된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I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400W는 제가 E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E 곱하기 저항은 알죠? 저항이 몇 ohm이죠? 4ohm이죠. 4분의 2다. 그렇기 때문에 400은 4분의 2 제곱입니다. 그쵸? 요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2 제곱은 4 곱하면 되죠? 1600입니다. 2 제곱이 1600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은 4를 2 하려면 4 나누고 4 곱하고 4 곱하면은 이제 2의 제곱이 1600이니까 2는 뭐죠? 40이 되는 거죠. 40 곱하기 40이 1600이니까 이 전압은 40V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쓰였던 공식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예, 요거에서 저희가 출력, 전력이 400 같은 건 알았기 때문에 I,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예, 저항은 4ohm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V가 됩니다. 예, 그래요. 저도 이거 문제 풀면서 이렇게도 문제를 내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25분 끝났고요. 이 구하는 공식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책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약간 주요 공식들이 있어요. 예, 여기 어디 나오는 공식이지? 이런 전기 관련된 공식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문제들이 전기나 이런 공학적인 분이 내셨던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26번 뮤지컬. 가장 거리가 먼 거 4번. 예, 뮤지컬에서는 무조건 확성을 합니다. 예, 그냥 왜냐하면 사람의 대화랑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반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울림이 있어 듣기 좋은 게 아니라 명료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뮤지컬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공연에 맞춰서 사실 사용되는 장비들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좋은 콘솔, 듣기 좋은 콘솔, 이 콘솔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콘솔을 좀 많이 만지면서 느낀 건데 어떤 콘솔들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좋아요. 소리가 좋다라는 관점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약간 울림이 있다 보니까 소리에 약간 울림이 있어서 밴드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데 그 단점은 그 명료도가 별로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어떤 콘솔들은 소리에 대한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명료도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면 굉장히 솔직한 거죠. 소리가 진짜 또박또박 잘 나와요. 그런 콘솔들은 사실은 밴드 공연하기에 별로 안 좋아. 왜냐면 밴드 공연할 때 살짝 울림도 있고 이런 게 필요한데 소리가 너무 정직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게 소리가 정직한 거는 강연이나 교회나 방송국이나 뮤지컬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뮤지컬에 잘 어울리는 콘솔이 있고 밴드 공연에 잘 어울리는 콘솔들이 있어요. 음향 장비도 마찬가지고 뮤지컬에 잘 어울리는 스피커랑 앰프가 있고 그 밴드 공연이나 클래식에 잘 어울리는 스피커랑 그 스피커랑 앰프 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좋아서 그 시스템 엔지니어까지 된다면은 사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무엇인가? 예로 저희 스피커를 바꿨을 때 예전에 저희 스피커가 좀 출력이 셌던 거가 있었는데 저희 공연장 공간 자체가 울림이 약간 자연스럽게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음이 있는 스피커를 갖다 놓으니까
소리가 약간 뭉개져가지고 소리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공연장에 60-70% 이상이 그 뭐 시상식이나 이런 거 소리 전달하는 거 강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밴드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인치수가 좀 작은 스피커들을 썼어요. 예, 이런 것들 약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콘솔이 좀 틀리다. 근데 이제 뮤지컬 쪽은 소리가 전달이 잘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27번. 27번 같은 경우는 DBA, DBB, DBC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실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에 따라서 제가 정답이 틀려요. 이 소리를 동일하게 봤을 때 동일한 신호를 주었을 때 소리가 가장 큰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정답은 1번이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 필터를 거쳤는데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음과 같이 측정된 신호를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실제 음악 랩의 가장 큰 거 동일하게 측정된 신호를 동일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70 dBA가 그 들어온 소리를 가장 많이 깎은 거죠. 가장 많이 깎았는데 동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레벨은 가장 큰 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약간 제가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DBA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DBA가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BC가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DBZ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요. 평행한 거예요. 예. 그림을 제가 못 그립니다. 예. DBZ 같은 경우가 이게 Z예요. 예, 이게 Z예요. 굵은데. 예. DBB 같은 경우가 DBA랑 C 사이인 거죠. 이렇게. 어쨌건 DBA 제가 자주 설명했습니다. 소리가 전달됐을 때 소음 측정을 할 때 사람 귀에 맞게 측정한 게 DBA이고 일반 마이크랑 비교한 게 DBC인 거죠. DBB는 A랑 C 가운데쯤인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DBZ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일직선 완전 그러니까 DBC보다도 완벽하게 일직선에 그냥 평행하게 있는 거가 이제 DBZ다. 뭐 DBD도 있어요. DBD는 항공이나 이제 더 큰 소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했던 게 이제 DBD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어찌됐건 가장 많이 깎은 게 DBA인데 동일한 신호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가장 큰 소리였던 거는 DBA인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이소골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증폭, 하나는 임피던스 매칭, 하나는 컴프레서 자동으로 소리를 그러니까 이소골의 역할이 이건 어디 그 생활 상식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소골이 어쩌면 뼈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 중에 가장 작은 뼈가 이제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막 나갔다 이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이쪽 이소골 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소리를 잘 못 듣는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소골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검색을 하시게 되면 친절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찌됐건 이 들어오는 공기를
소리의 진동을 내의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소곤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임피던스 차이, 면적의 차이가 이제 20대 뭐 거의 30dB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예. 이소고르에서 증폭의 역할, 컴프레서의 역할, 그 임피던스 매칭의 역할,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정답은 3번이고요. 29번. 29번 같은 경우가, 자, 29번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사실 한참 고민을 했어요. 29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이키스트 이론이랑 에일리어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연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해를 할까 싶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나이키스트 이론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이제 좀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이키스트 이론이 뭐냐면은 소리를 디지털로 전환을 할 때 그 최대 소리보다 2배 이상의 그 주파수로 그 디지털 전환을 해야지 소리가 안정되게 그 디지털화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CD가 44.1이 된 이유가, 보통 저희가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 그 2배 40보다 좀 더 여유롭게 하기 하다 보니까 44.1의 그 주파수 대역이 CD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전송을 할 때. 그래서 이제 44.1의 기준이 뭐냐면, 저희 가청 주파수 20에서 2만보다 좀 더 여유롭게, 왜냐면 약간 좀 더 약간 여유를 두기 위해서 한 게 이제 나이키스 이론. 한마디로 소리가 이제 2배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제 2배 이상이 안 됐을 때 생기는 문제를 에일리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가, 그러니까 에일리어싱은 2배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서 30이랑 18Hz라고 했을 때, 샘플링 주파수랑 그 입력 신호가 주파수일 때 2배가 아니었을 때 생기는 그 에일리어싱 주파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s-f0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고, 왜 4번이 정답이냐면, 4번은 96kHz가 24kHz보다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에일리어싱 주파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에일리어싱은 2배가 안 됐을 때 그 수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2배 이상이었을 때는 에일리어싱 자체가 적용이 안 돼서 0이 되는 겁니다. 예. 어렵죠? 저도 이제 제가 요거 관련돼서 책을 계속 보고 그 해석을 계속 봤는데, 제가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간단하게 하면 그거예요. 에일리어싱은 샘플링 주파수가 입력 신호보다 2배가 안 됐을 때에 그 측정하는 거다. 2배가 이상이었을 때는 에일리어싱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게 가장 그나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에일리어싱 하면서 나이키스트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 몇 번 한번 봐보세요. 나이키스트 이론 44.1, 48, 96 요 그 근원이 있어요. 44.1에서 왜 우리가 48을 쓰고 96을 쓰고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약간 역사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립을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다시 정립을 할게요. 어쨌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 적절한 마이크 설치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요거 2번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1번과 4번은 그나마 안 했을 텐데 2번 하셨던 분, 왜냐면 책이 그렇게 나왔고 책이 딱 그렇게 나왔고, 근데 책에 있는 거는 사람과 이 마이크의 거리와 반사되는 거리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은 2번은 마이크가 좀 너무 뒤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상차가 사실 별로 발생이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0번 문제는 약간의 입장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2번이나 3번이나 마이크 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진행하는 사람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좀 사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1번을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저 마이크 숍스 이런 마이크 쓰면은 3번을 쓰더라도 좀 잘 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게 사실 30번은 좀 애매해요. 예. 저는 사실 30번은 뭐가 정답이라고는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그 마이크의 종류에 따라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어떤 마이크를 쓰느냐, 어떤 상황이냐. 예,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좀 더 그 맞는 얘기 같아서 어쨌든 정답은 3번입니다. 예, 이거는 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예. 32번 댐핑 팩터. 댐핑이죠. 그 소리가 이제 스피커가 빨리 제어가 되는 방법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댐핑 팩터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출력이 강하면 됩니다. 출력이 강하고 저항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 이게 이제 말하기 틀린데 출력이 강한 거랑 댐핑이랑 약간 다른 게 저항값이 낮아야지 출력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댐핑 개수를 높이려면 오히려 저항값이 높아야지 댐핑 개수가 높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좋은 소리를 내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좋은 소리랑 큰 소리를 내는 거랑 다른 개념으로 댐핑이 높아지게 하려면은 저항값이 높아야 됩니다. 1번 도면에 도체의 단면적이 큰 스피커 케이블을 쓰게 되면 저항값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댐핑 개수 높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케이블 길이가 짧아야지 반응이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앰프 내장형 쓰게 되면 어쨌건 그 앰프에서 스피커까지 거리가 짧으니까 2번과 4번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스피커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저항값이 낮아지면서 이게 출력은 세지는데 댐핑 개수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빨리 반응을 못해 출력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힘이 많이 쓰여져 가지고 예. 댐핑 개수는 저항값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예. 병렬로 연결하게 된 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2번은 예,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300W에다가 600W를 넣으니까 2배니까 출력이 2배면은 3dB거든요. 3dB가 올라간다는 진짜 간단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정답이 3번인 게 그 당연한 건데 그냥 제가 했던 공식대로 300W에서 300W를 더해가지고 3dB 더해서 맞나? 근데 이 스피커의 최대 음압 레벨이 128인데 출력을 높이면은 더 커진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왜냐면 보통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스피커가 앰프 좀 세게 하게 되면은 출력이 세지는 건 맞는데 최대 음압 레벨이 피크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게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최대 음압 레벨이 128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128 이상 돼서 131이 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제가 고민하는 거는 실제 음향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쓰는 게 맞냐라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3번의 이유가 300W 입력인데 그 2배가 왔기 때문에 플러스 3dB 해가지고 131이라는 것밖에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 스스로도 약간 의문이 생겨가지고 이건 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랑 이 이전에도 있는데 사실 이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음향 상식과 소리를 냈을 때의 방식이랑 사실은 좀 주어지는 문제가
방향성이 좀 틀린 거니까 문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향할 때 안 쓰는 방식들을 계속 제시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치는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안 하는 방식들이 계속 문제로 나오니까 공식이나 공학적으로는 정답이 맞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쓰는데 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굳이 억지로 문제들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 살짝 저도 좀 당황하는 부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편한 제 개인 의사입니다. 예. 33번은 일단은 말씀드리면 먼저 얘기할게요. 자양 시간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500Hz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모든 다른 악기들은 1kHz를 주로 하게 되는데 자양 시간에서는 소리가 가장 많이 분포되니까 1kHz는 그냥 소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으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서도 소리가 가장 많이 포함된 영역은 500Hz 대역이 가장 소리가 많이 분포되다 보니까 500Hz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양 시간은 이제 최저가 비를 한다고 하니까 예, 정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방송 필수 음향 기술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자료는 방송 필수 음향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쪽을 참고하시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3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헷갈렸던 게 디지털 오디오 기준이 사실은 2번이거든요. DBFS가 디지털 오디오 기준 레벨로 쓰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LUFS를 쓰더라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소리를 자동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 스트리밍 유튜브 쪽에 소리를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는 몰랐던 부분이에요. 33번 제가 고백하면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저도 이제 책을 이번에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애플 뮤직의 디지털 스트리밍 표준 레벨 기준은 LUFS라고 합니다. 예. 근데 또 계속 또 사설이 길어지는데 요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예. 예.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책이 개정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자료가 없는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무대 음향을 하는데 이게 무대 음향에서 저희가 유튜브랑 애플 뮤직을 과연 그게 좀 맞나 싶은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거는 무대 음향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안 했을 분들이 많은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 같은 개념인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저한테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보고 이제 OBS 프로그램 저 유튜브 영상에 OBS 같은 걸 알려주세요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OBS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공연장에서는 안 쓰거든요. 공연장에서는 OBS 프로그램이 아니라 안정적인 프로그램, 안정적인 장비를 통한 그러니까 공연장은 사실은 편의보다는 안정성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 안정성이 있는 장비를 쓰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OBS는 사실은 무대 음향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유튜브를 많이 쓰긴 하죠. 요즘 들어서 예, 공연장에서도 많이 쓰긴 하는데 무대 음향을 하면서 이제 그 LUFS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저도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문제를 풀면서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LUFS 그래 다 쓸 수 있다라고 치면은 사실은 이제 책도 개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책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야죠. 예. 사실 그 LUFS도 막 지금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찾아보고 막 조절하는데 자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요구에 대한 설명 자체가 별로 없는 거다 보니까 좀 저는 좀 이번 시험에 대해 약간 좀 아쉬움이 조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반항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아쉬움이 남는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 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35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사실 제가 힘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제가 지금 그 문제 해석하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번 시험 문제는 저도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들도 많고 난해한 것들도 많다 보니까 요번 시험 문제는 좀 이제 풀이하는 거에 대해 약간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도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주까지가 이제 이 신청 기간이다 보니까 좀 빨리 하려고 저도 지금 집에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35번 같은 경우는 일단 2번이 아닌 경우는 이게 20mV가 아니라 2m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단위가 약간 틀립니다. 2mV의 그 출력 전압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컨덴서 마이크나 리본 마이크 같은 경우는 50mV의 출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는 2mV 정도로 갔기 때문에 20에서 50mV라는 거는 이제 전체 마이크를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다이나믹 마이크에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용 장비는 플러스 4dBU를 플러스 4dBU의 출력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V라고 하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믹서의 출력은 최대 24dBU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플러스 4dBU고 믹서도 이제 출력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24dBU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1.23V의 출력 전압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맞는 얘기인데 최대라고 하면은 아닌 거죠. 그냥 기본이 플러스 4dB고 플러스 24dB까지 더 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3이 아닌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그 아웃풋이기 때문에 팬텀 파워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팬텀 파워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 아웃풋으로 통해 가지고 디지털 콘솔에서 출력을 가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아니라 입력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아니고 이게 모두 교류 출력이기 때문에 모두 AC가 교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35번은요. 36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36번은 워드 클락이 맞습니다. 워드 클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장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샘플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 각 신호를 그러니까 전송하고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워드 클락입니다. 지터 같은 경우는 워드 클락 신호를 전송할 때 약간 그게 이제 신호가 찌그러지는 현상들을 지터라고 하고요. 타임 코드 같은 경우는 그 워드 클락 신호가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책갈피, 이름, 그 순서 뭐 이런 소리의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타임 코드는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1초당 그 프레임 수 거기 때문에 36번의 정답은 3번 워드 클락입니다. 37번 같은 경우는 앰프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낮은 게 출력이 좋은 겁니다. 그 앰프에서 8옴보다 4옴이 출력이 센 거는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력이 낮으니까 임피던스 저항 한마디로 출력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이거가 다른다고 그 아까 저 어떤 문제였죠? 이거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응? 언제 까먹었다.
예. 댐핑이랑 댐핑 개수군요. 댐핑 개수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출력 같은 경우를 내보낼 때, 근데 댐핑 개수는 임피던스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스피커의 출력에 관련돼서는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큰 출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앰프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가 낮은 게 더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리를 좋게 한마디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이제 막 그 트럭 같은 경우 있잖아. 트럭 같은 경우는 힘이 좋은데 연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은 그 마티즈나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좋은 거죠. 차량의 가성비로 따지게 되면 마티즈처럼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게 좋은 거고, 힘으로 따지면은 덤프 트럭이 좋은 거죠. 대신 이제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댐핑 개수처럼 이런 댐핑 개수에 대해서는 임피던스가 높은 게 좋은 건데, 그 앰프의 스피커 출력의 가성비나 이런 것들은 저항값이 낮을수록 더 이제 그 가성비가 좋은 거죠. 저희도 요즘 최근에 차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뭐 1.6인데 막 가성비가 좋은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것처럼, 예. 그래서 그 임피던스가 낮아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 임피던스가 높은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임피던스에 관련돼서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됩니다. 3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는 거는 프리퀀시라고 이야기하죠. 하이패스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 Q 값은 이제 이 그 각도니까, 네, 38번은 3번입니다. 예. 39번 하기 전에 40번 먼저 할게요. 40번부터. 40번은 투시도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 투시도에서 수평선은 관찰자의 시점의 높이와 동일하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예, 요거가 40번에 1번인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과 여러 가지 이제 투시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맞는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왜 40번을 먼저 했냐면은 39번을 마지막으로 하려고요. 그 39번은 이거는 제가 꽤 오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꽤 오래 고민을 했는데 이게 1번 같은 경우가 800Hz고요. 2번이 400Hz고 3번이 300Hz고 4번이 200Hz거든요. 이게 정답은 솔직히 이해가 돼요. 이게 뭐 2대1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니까 이제 2대1이니까 이제 300Hz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뭐 정답은 1.13이다라고 하는데, 그 제가 원래는 영상을 찍으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안 해야지라고 막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39번의 문제는 제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에 정확하게 이해해보니까 대략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맞아요. 이해력이 3번인가는 3번이라고는 제가 이제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됐는데,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보기가 좀 아쉽다라고 할까.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제 얘기 뭐냐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 보기를 좀 더 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니까, 이 문제 그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3번을 정답으로 놓고 생각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문제만 보고 하기에는 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냥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뭐랄까 이게 그
문제가 사실 안 들어와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 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 음원을 재생할 때랑 재생하지 않고 했을 때랑 이게 말이 맞는 거.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말이 맞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내 맞는 말을 내가 잘못 곡해가지고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이 말이 약간 좀 꼬인 건지. 사실은 제가 그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문제의 의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 살짝 이렇게보다 좀 더 좀 다른 어휘랑 다르게 좀 다르게 말했으면은 그 3번 정답을 푸는 데 있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문제라서, 39번에 대한 결론적으로 39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그냥 저도 지금 그 뭐지, 솔직히 말하면 설명할 자신이 약간 애매해요. 예. 좀 뭔가 살짝 뭔가 꼬인 것 같아가지고 한참 막혀가지고, 예. 39번은 저는 요거는 제가 설명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제가 이번에는 그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계속 약간 좀 고민이 됐던 게 그 시험 문제가 굉장히 난해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문제의 표현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무대음향 2 책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진짜 이 책도 이제 15년 됐을 때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무대음향을 하면서 진짜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은 책을 좀 개정을 해서 좀 더 그 이해할 수 있게 좀, 아니면 또 설명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나름대로 약간 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저도 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뭐 제가 정해진 뭐 교과서도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하면서 저도 한 사람의 음향인으로서 시험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저도 완벽하지도 않고요. 예, 저도 뭐 완벽하지 않고, 사실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냈다라고 한다면은 뭐 저도 사실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음향을 처음 시작하고 3급 공부하는 분들의 대변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 공부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예, 너무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사실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공부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예.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피상적이 되면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야, 이거 책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수포자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감당할 단계가 넘어버리는 약간 수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비판은 아니고 좀 이번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렵고 난해하다. 근데 더 난해한 거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난해했으면 차라리 좀 나았을 텐데, 책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 상황이라 저도 약간 좀 좀 답답하다라고 할까?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어찌 됐건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풀어보니까 조금만 노력을 했었으면, 조금만 공부를 많이 했었으면 합격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몇 개 문제는 좀 어려워요. 몇 개 문제는 어려웠는데,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30개까지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하셨고 하셨으면 여기 30개만 맞더라도
거의 60점이기 때문에 예. 아니고요. 45점쯤 되겠죠. 그래서 30개만 맞고 이제 공통에서만 얼추 맞으면 합격 정도는 뭐 만점까지는 아닌데 합격 정도까지는 그나마 무난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됐건 책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합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안 됐다 하더라도 예. 이걸로 이제 다음에 좋은 기회를 얻길 바라고요. 예, 저도 이번 문제풀이가 사실은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찝찝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예, 어찌됐건 요 정도로 맞추고 저도 이제 이 디지털 전송 방식이나 아니면은 요 디지털 관련된 거 주파수 관련된 거에 따른 거는 저도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시기 좀 좋은 설명을 가지고 다시 찾아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서로에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찌됐건 공부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이게 이의제가 끝난다.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가채점을 하고 본인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점수 나는데 이제 점수도 안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의제기가 통과가 돼가지고 문제의 정답이 올라가면서 이제 합격한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점수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점수 확인 꼭 하셔서 발표 나는 날 확인하셔서 예,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면 좋겠네요. 어쨌건 고생하셨고 저도 약간 좀 찝찝함이 남지만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